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북가주 인앤아웃에서 벌어진 증오범죄 사건의 용의자가 전격 체포됐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전화 공포증을 많이 겪으면서 1:1 코치를 해주는 컨설팅 업체까지 생겨났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좀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북가주 인앤아웃에서 한인 남녀에게 막말을 쏟아냈던 용의자가 결국 붙잡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한인 여성 피해자가 그 틱톡에 올린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인앤아웃에서 이른바 먹방을 찍던 한인 남녀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자세히 전해드렸었죠. 네. 북가주 산 라몬 지역 인앤아웃에서 용의 남성은 갑자기 이들 한인에게 접근해서 넌 동성애자다, 김정은 남자친구냐, 그리고 김정은과 잤지, 이런 관계를 가졌냐 등의 막말을 쏟아냈고요. 경찰도 이 사건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섰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네. 사건이 크리스마스 이브 24일에 발생했으니까 사건 발생 이틀 만에, 또 경찰이 용의자 사진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용의자가 붙잡힌 겁니다. 산 라몬 경찰국은 어제 오후 용의자를 찾아내서 전격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원이 나왔나요? 네, 산 라몬 경찰국은 용의자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예. 용의자는 올해 40살, 조던 더글라스 크라입니다. 캘리포니아 거주민이 아니었습니다. 이 콜로라도주 덴버 출신입니다. 네, 멀리서에서 오셨는데, 이 용의자 이 조던 더글라스 크라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겠습니까? 단연 증오범죄 혐의입니다. 네. 산 라몬 경찰국에 따르면 두 건의 PC 422.6이 적용됐는데요. 이 코드는 바로 증오범죄를 저지른 혐의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증오범죄 혐의 두 건으로 크라는 마르티네즈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경찰 보도자료가 나온 시점까지도 크라는 구치소에 계속해서 수감된 상태라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꽤 빠른 시일 안에 용의자 검거가 이루어진 듯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검거가 됐어요? 경찰이 어떻게 그 용의자 위치를 알아내서 체포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경찰은 어제 이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나섰는데요. 다른 곳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그 신고를 받고 플로리다주 번호판을 단 은색 머스탱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그 용의자 얼굴이 찍힌 사진을 공개하고 경찰이 제보를 당부했었습니다. 이게 이 용의자 검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슨 경찰국장도 지난 며칠 동안 인종차별 또 동성애 관련 사건에 대한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 경찰은 용의자를 검거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 사건 배경도 전했네요. 네, 산 라몬 경찰국은 지난 24일 토요일 아시안 남성과 여성이 2270 산 라몬 벨리 블루버드에 위치한 인앤아웃 버거집에서 틱톡 영상을 촬영하던 중에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던 도중에 남성 용의자가 피해자들한테 접근해서 갑작스럽게 동성애적 그리고 인종차별적 폭언을 퍼부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그들의 안전에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고요. 이 산 라몬 경찰국 덴톤 칼슨 국장이 많이 확산한 그 영상을 인지하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그 피해자들과 용의자들을 파악하려 했다는 점도 어제 함께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았고 그렇게 범죄 수사가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경찰은 또 뿐만 아니라 증오 범죄에 대해서도 매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산 라몬 경찰국은 우선 우리 커뮤니티 모두가 안전하고 환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누구나 이곳에 거주하고 또 일하고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포용적인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증오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속하고 부지런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산 라몬 경찰국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니까요. 신속하게 이번 용의자를 검거해준 경찰 노력에 좀 그런 감사하다는 칭찬하는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이 전화 공포증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폰 포비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무슨 포비아 하면 이제 공포증을 뜻하는 거니까 폰 포비아는
전화 공포증을 뜻하는데요. 전화 통화하는 상황 자체에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그게 곧 전화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전화 공포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MZ세대죠. 이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 이런 젊은 층에서는 전화 공포증을 겪는 이들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왜 MZ세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화 공포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화 통화가 예?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전화 통화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전화 대신 문자를 주로 하는 편이죠. 예. 그래도 휴대전화를 다 커서 사용하게 된 경우엔 뭐 예전에 전화통화를 많이 했었으니까 사실 그나마 익숙한데요. 예전엔 집집마다 전화기가 다 있었고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전화 받고 전화 거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MZ세대, 예? 특히 더 어린 이 G세대의 경우는 다른데요. 더 이상 지금은 전화가 집에 있는 경우가 많진 않잖아요. 거의 그렇죠, 핸드폰, 예. 휴대전화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더 폰 레이디란 회사의 메리 제인 콥스 CEO는 요즘 MZ세대가 전화 공포증을 겪는 배경으로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존스 홉킨스대의 임상심리 연구 책임자로 있는 앨리스 파판다키스 교수도 MZ세대는 주로 이제 문자, 또 짧은 메시지 이런 것들이 주된 소통의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화 통화 경험은 매우 적다고 말합니다. 경험이 적다 보니까 편안함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사회적 불안에 취약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불안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뭐 어떻게 보면 밀레니얼 세대에 속하는데 예? 이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전화하는 게 무섭다. 이 새로운 세대에서. 그러게 말입니다. 예, 네. 뭐 대화하는 게 무서울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전화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업체까지 생겨나서 화제죠. 네, 앞서 언급한 더 폰 레이디가 바로 그런 컨설팅 업체입니다. 예.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어제 전화 공포증과 함께 이런 공포증을 겪는 이들을 도와주는 업체 더 폰 레이디에 대해서 전했는데요. 더 폰 레이디는 캐나다 기업이고요. 16년 전에 이미 이런 현상을 포착해서 설립됐다고 합니다. 16년. 네, 발 빠릅니다. 그러면은 이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그 서비스가 1대1 코치가 있고요. 예. 또 그 온라인 그 세미나죠. 웨비나 컨설팅이란 게 있는데요. 1대1 코치의 경우 1시간에 $480입니다. 우와. 오, 비싸네. 그리고 웨비나 컨설팅은 30분당 $365 정도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카운셀링 받는 가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야, 네. 웨비나 컨설팅은 1시간 하면은 $730 정도 되네요. 와, 야. 네. 자, 이 정도면 꽤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이 16년 동안 회사 운영된 것을 보면 이 고객들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전화 공포증이 단순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불편한 수준이다. 이걸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예. 일할 때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기업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들, 전화 공포증으로 인해서 업무 통화할 때 자신감을 잃을 수 있겠고요. 네. 그렇게 소통상의 비효율이 뒤따르고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폰 레이디도 사실은 직원들의 공포증을 해결하는 그런 기업들을 타겟으로 설립된 거라고 해요. 예. 주 고객도 금융권 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등이고요. 기업 워크숍 같은 경우엔 하루 $3,500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네요. 그럼 이 회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전화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겁니까? 그 콥스 CEO는요. 예? 이 젊은 세대가 전화 통화에 두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서 컨설팅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컨설팅이 시작되면 직원들은 사흘 동안 그 누구와도 메시지를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고 해요. 예. 대신에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아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부터 좀 더 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대를 대상으로 해서 전화 거는 것부터 시도하게 됩니다. 갑작스런 통화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이 있다면 네. 그때는 이제 지정된 날짜에 컨설팅 회사에서 전화를 건다고 해요. 예. 그럼 그 전화를 받고서 대화 연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콥스 CEO는 사실 이메일은 곧바로 주고받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목소리 톤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관계를 쌓기 힘들다면서 전화는 관심, 열정을 표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전화 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 와. 전화하는 것이 두려워지는 시대가 도래를 했나 보네요. 지금 댓글에요. 전화 포비아 웨비나까지 생기다니 충격입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상담도 필요합니다만은 왜 한국에 지금도 많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웅변 학원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네네. 네. 웅변 학원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이런 그 트레이닝이 되는 거잖아요. 이 연사 바칩니다. 그래서 그 웅변 학원처럼은 아니지만 말하는 그런 학원이나 이런 거를 좀 생겨가지고 학생들이 네. 그런데 가서 말하는 방법, 사람과 만나서 이제 아이 컨택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트레이닝 시스템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시대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네. 참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충격입니다. 사실 회사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예. 회사 번호로 전화가 딱 뜨면 무슨 일이지? 좋은 일로 전화를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우리도. 예. 회사에서 특히나 방송국은 회사에서 전화가 딱 오면 비상사태인가? 비상인 줄 알죠. 네, 네. 네. 그런 거에 대한 대처하는 마음이 좀 약한가요? MZ 세대들이. 사실 좀 힘들긴 하죠. 회사에서 전화 오면 네. 예, 비상인 줄 알고 저희도 뛰어나와야 되니까 언제든. 네네. 뭐 그런 게 회사 다니는 일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네, 저희가 그래서 꼰대 소리를 듣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꼰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형현 기자였습니다.